조은석 특검, 서울 고검 상계층 비워라. 점령군이 검찰을 접수하듯이 지금 특검으로 임명된 정강석가처럼 이재명이 임명을 했죠. 지금 뭐 사무실 구하고 그 검사들, 파견 검사들 받느라고 소동을 벌이고 있는데 검찰을 완전히 접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검찰 곧 해체한다고 하는데 해체되기 전에 충분히 그 활용할 걸 활용을 하고 다 써먹고 해체를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보입니다. 자, 조은석은 내란 특검이죠. 그 전에 이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드리기 전에 제가 조금 전에 오늘 참 찹찹한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재명이 G7 회의를 갔죠. G7 정상회의를 갔는데 거기서 캐나다에서 하고 거기 이제 참관국으로 갔는데 어쨌든 그렇게 가면 개별 정상회담 같은 걸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를 만났어. 이시바를 만났어. 또 오늘 이번 그 G7 정상회담에 젤렌스키가 온다고 합니다. 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시바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그 전에 뭐 일본에 대해서 뭐 후쿠시마 오염수 막 그래서 친일 반일 몰이하고 계단 퍼뜨리고 막 그랬죠. 그건 이시바하고 무슨 이야기를 할까? 트럼프에 대해서 그 지금 주한미군 감축 움직임도 있는데 주한미군을 과거에 점령군이라고 불렀죠. 그런 그 이재명 그리고 지금 취임하자마자 먼저 대북 그 확성기 꺼버리고 조기 정상회담을 아마 노리는 것 같습니다. 그 트럼프와는 조금 김정은과 또 김정은이 트럼프의 뭐 친서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아주 관계가 악화되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 또 트럼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젤렌스키 만나면은 젤렌스키에 대해서 그때 이재명은 그 전에 그동안 쭉 그래왔습니다. 남의 전쟁에 우리가 끼어들 필요가 없다. 왜 우리가 거기 관심을 두느냐. 그거하고 똑같죠. 양안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그토록 민감하게 생각하는데 여기도 쎄쎄 저기도 쎄쎄 하면 되지. 왜 거기 참견하느냐. 이게 지금 인식입니다. 그런 외교 인식이 박혀있는 사람이 지금 G7 가서 뭐 회담을 한다는 거죠. 젤렌스키에 대해서는 처음에 전쟁이 그 러시아가 침공해서 발발을 했을 때 초보가 젤렌스키 이제 대통령 된 지 얼마 안 됐다고 초보가 러시아를 자극해서 충돌을 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G7 정상회의에 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뭐 그 국익 차원에서 외교 참사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은 상당히 위태위태한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거기서 또 우리 국익을 해치는 우리 안보 경제 국익도 있고 안보 국익도 있죠. 국익을 해치는 그런 행태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이 부부 동반으로 캐나다 G7 회의에 가는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서울 아산병원에 지금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에 서울 송파구 서울 아산병원에 평소 앓던 지병이 악화돼서 입원을 했다. 다만 병세가 위중한 상황은 아니다. 일단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변호인 측은 몸이 쇠약해져서 오늘 입원한 건 맞다. 병명은 모르는데 심각한 건 아닌 걸로 안다. 빨리 퇴원해서 수사 준비 등을 할 예정이다. 지금 특검이 김건희 특검도 지금 출범을 하죠. 지난 4월 11일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한남동 간절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서초동 사저로 돌아간 뒤에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렇게 거리를 산책하는 모습도 보이고 또 재판도 받으러 가고 했는데 이 김건희 여사는 사실상 칩거 생활을 했죠. 그리고 6.3 대선 투표 당일 공개 석상에 투표하러 함께 모습을 드러낸 게 지금 그동안 유일한데 이제 입원을 갑자기 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지금 조금 더 자세한 소식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어디가 안 좋은지 현재 건강 상태가 어떤지는 확인이 어려운데
다만 중환자실에 입원한 건 아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건 아니고 그동안도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 왔죠. 그때 명태균 씨 관련 그 의혹이 불거진 그 시점부터 좀 건강이 악화됐다. 그래서 한때 그때 몸무게가 40kg이 채 되지 않았다. 뭐 이런 말들도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원을 한 것이 지금 시작되는 특검팀 수사, 즉 검찰도 수사를 하고 있죠. 검찰 수사와 특검팀 수사에 어떤 변수가 될지를 좀 지켜봐야 됩니다. 이 특검 3개 특검이 있죠. 그 중에서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금 특검보 8명을 뭐 추천을 하면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무실 선정 작업도 검토 단계고 뭐 이렇게 준비해 나가고 있는데 입원하기 직전에 오늘 오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을 했죠. 재판에 출석을 했는데 지금 뭐 특검, 내란 특검, 뭐 재상병 특검도 지금 같이 시작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이 그 법정에서 응원하는 목소리를 냈죠. 그러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쪽을 쳐다보면서 기자가 그 앞을 막고 있으니까는 기자에게 저분들 좀 볼 수 있도록 잠깐 자리 좀 이렇게 옆으로 좀 비켜달라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오늘 유일한 그 이야기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착잡한 상황입니다. 뭐냐면은 이재명은 부부가 동반으로 캐나다 G7 정상회의를 갖고 만약에 지금 중간에 탄핵이 되지 않았더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갔겠죠. 자, 그리고 그 내란,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 저는 명칭도 이게 과연 내란 특검에 맞나 생각을 합니다. 내란은 아직 혐의죠. 혐의. 재판에서 유죄가 나와야지 내란이 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그때 그 심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법원에서 내란을 재판을 하고 있는데 이걸 내란 뭐 수계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막 씌웠죠. 그리고 이재명은 지금 대통령이 된 입장에서도 계속 내란 이야기를 합니다. 내란. 아직 그 법원에서 확정 판결도 나지 않은 것을. 그런 거 특검 이름도 내란 특검. 자, 이렇게 하는데 오늘 그 내란 특검이 조은석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악연이 있는 사람을 일부러 쏙 골라서 이재명이 지명을 했죠. 같은 검찰 출신이고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 자리를 놓고 겨뤘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수로 후배인, 나이는 많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수로 후배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검찰총장 자리에서 밀려나고 그래도 문재인이 이 조은석을 감사위원을 시켜줬죠. 그런데 감사위원 임기가 있으니까는 윤석열 정부까지 같이 넘어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그 윤석열 정부 쪽의 감사위원 또 감사원 사무총장, 유병호 사무총장과 막 부딪히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계속 딴지를 거는 그런 그 일을 했던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악연이 있는 사람을 감사원장 특검으로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 최대 규모인 내란 특검의 특별검사로 지금 임명을 했죠. 자, 그렇게 되니 정령군 행사를 하는 겁니다. 이 조은석이 정령군 행사를 하면서 오늘 이제 사무실을 만들어야 되니까는 대규모 규모가 267명입니다. 검사만 60명, 수사관, 파견 공무원에서 무려 267명. 세 개 특검 다 합하면은 400명이 넘죠. 수백억 원씩 돈을 써가지고 지금 수사가 하고 있는데 그걸 또 그 특검으로 하겠다고 야당 때부터 해왔던 거를 그래서 267명 규모니까는 이 공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서울 고검에다가 서울 고등검찰청에 사무실을 우리에게 제공하라 요청을 하면서 최소한 3개 청 3개 7청, 8청, 9청 이든지 뭐 청 3개를 몽땅 비워라.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검찰을 지금 접수를 하러 들어가는 거죠. 검찰을 해제시키기 전에
마치 이 점령군처럼 진주, 검찰의 진주를 하는 이 특검뿐이 아니고 다른 특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3대 특검의 이 뭐 특검보 이 사람들이 이번 주에 다 이제 줄줄이 임명을 하는데 이렇게 되니까는 검찰이 인력 파견에 비상이 걸렸다. 검사들 전국에 뭐 그 한 2천 몇 명 있고 그 중에서 어떤 뭐 부부장 검사까지 이렇게 수사를 실제로 할 수 있는 5년 경력 5년 이상 부부장 검사까지 하면은 그쪽에서 한 1,700명 1,700명이 아니고 한 700 몇십 명 된다고 하죠. 700 몇십 명 되는데 거기서 또 뭐 배제해야 될 사람들 있죠. 이재명을 수사를 했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막 배제를 하고 나면은 거기 쪽에서 120명을 지금 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검찰이 해야 될 어떤 뭐 민생 관련된 마약 수사나 뭐 여러 가지 폭행에 대한 그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수사를 등한시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뭐 어떻게 되든지 완전히 점령군처럼 내란 특검 이렇게 들어가서 고등검찰청 3개층 빼라, 다 비워라 이렇게 급박을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검찰 내부에서는 일선 그 검찰청의 규모에 따라서 이 검사 수를 이제 할당을 하는, 왜 그러냐면 한쪽만 다 빼가 버리면은 그 검찰청이 문 닫아야 되죠. 이 지금 인천지검 정도 규모라고 하는데 인천지검에 사람을 다 빼가 버리면 인천지검 문 닫고 그러면 인천에서는 아무 수사도 못 하죠. 그러니까 각 검찰청별로 할당을 한다. 할당을 해서 그 검찰청에서 검사 몇 명 이렇게 다 할당을 하는 겁니다. 예, 사실 역대 이 특검이 저도 특검이 첫 특검이 아마 그 온로비 사건일 겁니다. 온로비 사건 특검이라고 있었죠. 김태정 검찰총장, 김대중 정부 시절에 그때 제가 그때부터 제가 취재를 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특검이 있었는데 제대로 성과를 낸 게 없습니다. 유일하게 성과를 냈다고 하는 게 허익범 그 특검의 드루킹 사건이죠. 드루킹 사건을 해서 특검 결과 검찰에서 문재인 검찰에서 아예 수사를 하지 않던 걸 그때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까지 하면서 드루킹 특검을 간처를 시켰고 그때 허익범 특검이 김경수를 구속을 했습니다. 그게 거의 유일하게 성과를 낸 특검이다. 제일 처음에 온로비 사건에서는 그 심지어 뭐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죠. 유일하게 밝혀낸 것이 그 앙드레 김 의상 디자이너 앙드레 김의 본명 김봉남 말죽거리 김봉남만 유일하게 밝혀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특검이 수백억 원씩 막 들어가지고 막 처음에 이런 식으로 막 출발을 하고 모든 것이 다 뒤엎을듯이 해도 결과는 거의 안 나옵니다. 이미 검찰이나 다른 수사기관에서 했던 것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일종의 망신 주기 아니면 먼지털이 하기 그런 거죠. 박용수 특검이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이렇게 소위 뭐 법적 토대를 제공한 박용수 특검이 사실상 거기서 막 밝혀낸 것은 없습니다. 그다지. 그냥 그 전에 이제 검찰에서 막 수사했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하겠죠. 그때 뭐 특검부 한 사람이 바바리 입고 매일매일 이렇게 브리핑을 하면서 막 그 확인되지도 않은 것들을 막 퍼뜨려서 박근혜 악마를 막 시켰습니다. 박근혜부터 전부 다 악마를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 게 특검이었죠. 그게 바로 박용수 특검입니다. 박용수도 출범할 때 화려하게 시작을 했죠. 먼저 윤석열 특별검사 그러니까 수사팀장을 딱 지명을 하고 그다음부터 딱 짜가지고 화려하게 출범을 했지만은 한동훈도 그때 거기 들어가 있었고 그렇지만은 결국 어떤 정치 수사로 머물렀죠. 박용수가 앞장서서 했던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박용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 포항의 수산업자에게서 뭐 포르쉐 공짜로 빌려 타고 그런 파렴치한 그런 범죄가 있었고 또 심지어 김만배에게서 이 50억 클럽 가입을 하고 그래서 지금 구속됐었나요? 어쨌든 이 기소되고 자 그런 상황이 됐죠. 그게 마치 모든 정의를 실현하는 것처럼 했던 박용수 특검의 말로였는데 이 조원석 특검도
지금 마치 점령군처럼 이렇게 하지만은 이게 나중에 정치보복으로 다 비춰집니다. 정치보복으로 비춰지고 그러면은 역풍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수록 이재명 정권의 수명은 짧아질 수 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다른 정권과 달리 이재명은 5개의 재판을 달고 들어갔습니다. 달고 들어갔는데 지금 하나씩 이 재판부가 알아서 뭐 재판 추 지정 뭐 이렇게 해서 하나씩 마치 없애는 것처럼 되죠. 그런데 그게 엄밀하게 따지면 없애는 게 아니고 하나씩 시한폭탄을 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마치 점령군처럼 특검이 막 설치고 3개의 특검에서 막 우파 진영을 막 다 뒤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뭔가 지금까지 전부 다 해왔던 그 수사들, 그런 수사들인데 뭔가 특별한 것을 찾아낼 그 여지도 별로 없으면서 수백억 원 들여가지고, 그리고 이 윤석열 정부에 구원이 있는 사람들을 막 하고, 또 거기도 있죠. 뭐 민변, 김명수 핵심 특검이 여기 또 최상병 특검 맡았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역풍부입니다. 그러면 이 5개의 이 줄줄이 시한폭탄을 달고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인기가 떨어지고 힘이 떨어지고 지지율 떨어지면은 이 5개의 시한폭탄이 하나씩 차례대로 터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재판부가 5년 후에 재판 열겠다는 말을 안 했습니다. 추후 지정했습니다. 추후 지정. 상황 변하면은 재판 다시 열립니다. 지금 워낙 이제 그것이 불안하니까 형사소송법 고쳐가지고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 안 한다. 이건 이제 준비해놨지만은 이것까지 하면은 워낙 민심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거 설거머니 지금 뒤로 빼놨죠. 뒤로 빼놨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나중에 또 다수당 힘이라고 해서 통과를 시켜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법원에서 이 재판을 재개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을 현재 청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검찰도 지금 항고를 하죠. 항고해야 되죠. 이게 재판이 계속돼야 된다고. 자, 그 중간에 탄핵될 수도 있습니다. 왜 우파 정권만 탄핵이 됩니까? 탄핵될 수도 있죠. 이재명도 힘 떨어지고 하면은. 우파 정권 탄핵될 때도 그때 3분의 2가 돼서 좌파가 탄핵한 거 아닙니다. 우파 안에서 협력자들이 나와서 그랬죠. 바로 그전에는 유승민, 이번에는 한동훈. 그럼 그 거꾸로 되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 초반부터 마치 무법천지 나라를 만들어버리는 이 상황이라면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초반에 이렇게 점령군처럼 나가고 하지만은 이게 언제까지 갈지, 그것은 얼마나 더 폭주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간에 더 당겨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